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재심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제주 4.3 사건 재심재판부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 신설됩니다. 또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속에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제주도 교육청이 내일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제주 4.3 사건 재심 전담재판부가 오늘 신설됩니다. 법원은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4.3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본격화하는 등 관련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전담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4명으로 구성돼 2개 재판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새학기 등교를 앞두고 내일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이용한 등교 전 선제검사에 대한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를 마무리한 제주도교육청은 결과를 분석해 교육부 지침 등을 토대로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별 코로나19 확진율과 결석률을 지표로 정상 등교와 원격 수업 등 구체적인 기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가 오는 25일 확정됩니다. 잠정 집계된 제20대 대선의 제주 지역 유권자 수는 55만 9,189명입니다. 오는 27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고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소 투표 용지가 발송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 시즌 K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와 강추위 속에서도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포항의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아쉽게도 첫 승에는 실패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의 개막전. 관중석의 일부만 개방했던 지난해와 달리 100%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서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등만 입장이 허용됐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까다로운 방역 수칙도 적용됐습니다. 백신 2차 접종 확인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입장해주세요.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2,800여 명.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역대 가장 이른 개막전이었지만 관중들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시즌 첫 경기라서 이제 오래 기다려온 만큼 직관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승해야죠.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4위에 이어 전력 보강으로 올 시즌 우승 후보로도 꼽혔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첫 경기부터 수비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상대 수비의 실수를 노린 추상훈의 슈팅은 포항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고 전반 14분 역습에 나선 포항의 임상엽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첫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제주는 이정문과 김주공, 김명순을 연이어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후반 28분과 45분 포항의 허용준에게 잇따라 추가골을 허용해 홈에서 열린 개막전을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컨디션이 더 올라오고 또 계속해서 강팀의 몸을 보인다면 저희도 원하는 우승을 목표로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26일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 올 시즌 K리그 2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구도심의 노후주택은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길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이 이 같은 골목길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주 MBC 이병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목조로 된 주택 지붕이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미 60제곱미터 규모의 집은 모두 불탄 뒤였습니다. 진입하는 길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애를 먹었고 진화도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다른 마을,
소방차가 지나가려 시도해보니 길도 좁지만 차 위로 아슬아슬하게 전선이 지나고 있어 위험합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를 돌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큰 차가 들어오기 아주 불편해요. 전에도요, 이놈의 옆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강변도로를 들어가서 주유소 옆에다 세워놓고 줄을 멀리 내려가지고 불을 끄고. 그런가 하면 아예 차가 진입하는 게 불가능한 마을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시 중앙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사람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이 길을 통해서 소방호스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골목 끝에서 불이 나면 70m 이상을 들어가야 하다 보니 사실상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 불도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강원도 내 아파트 화재는 220건, 같은 기간 노후주택 화재는 853건으로 4배에 달합니다. 노후주택 화재는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소방서는 47개 구도심 골목에 소화기함을 설치했습니다. 진입이 어려운 구간 중간에 소화기함을 만들고 일단 불을 발견한 사람이 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69건 중에 절반이 넘는 35건이 초기 진화로 꺼졌습니다. 지리 그리고 수리 조사를 통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이 밖에도 가구마다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지역에 지속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면서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수도 최근 6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언어적 한계를 딛고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부산 MBC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레는 표정을 한 졸업생들, 목청껏 노래 부르며 장기도 뽐내봅니다. 올해 대학 가는 친구가 4명이나 돼 그 어느 졸업식 때보다 기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 성적이요. 그러니까 몽골하고 그 한국이 좀 수준이 달라서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그 다문화 국제학교 와서 성적을 잘 만들 수 있어서. 부산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 즉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기준 6,700여 명, 지난 2015년 3,300여 명에서 불과 6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학습 부진 현상이 심각하고 학력 저하 격차가 심합니다. 이들 위해서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데 예산적 지원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의 학교 성적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 가정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분석입니다. 한 학생을 위해서 선생 2-3명이 붙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제도화로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다문화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봄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 봄 기운을 느끼긴 어려운데요. 아직 찬 공기의 힘이 더 강합니다. 이번 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 기온도 2도로 시작했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산지에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탐방로는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산지에는 1cm 내외 눈이 더 오겠고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산간 이상도로 곳곳에는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남부 지역 1도,
북부 지역은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9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낮보다 5도 이상 높겠지만 여전히 낮에 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는데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물결이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 눈이 오겠고요. 주 후반까지 추운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하루 제주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1,231명이 발생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는 735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해 이번 달 누적 확진자 수가 11,032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월간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누적 확진자 수인 930명의 10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2월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자치경찰단 앞 삼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에 나온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594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또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고 부상자도 1,061명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 경제단체협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정상 추진해달라는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상공인들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과 물류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며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계획을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관광 분야 정책 목표를 제주 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산업, 위기를 넘어 세계로로 정하고 798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과 여행 안전권역 시행, 무사증 재개 등 해외 관광시장 재개에 물꼬를 마련하고 미래 관광 생태계 조성과 탄소 중립과 스마트 관광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00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17.3%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10억 원을 들여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개인주 20만 주를 매입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매입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개인주 35만 주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 컨벤션 센터 설립 이후 장기간 배당받지 못한 개인 주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35억 원을 들여 61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